이번에 새로 제작한 모션 데이터 수집용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방식은 TCP/IP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모바일 폰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와이파이랑 LTE, 5G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LTE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 시간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PR 센서용으로는 이만한 건 없죠. 이제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좀 큰 물건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갖고 있지를 않아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만 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력 포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모니터링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뮬레이터랑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 간의 이제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따로 보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뭐 그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거는 단지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포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유도하고 각 축으로 나눠놨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육자유도로 이제 모션의 움직임을 표현하지만은 실제 기기 같은 경우는 각 축 액추에이터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선택은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자유도 기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우리 자이로 센서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센서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데이터 값이 굉장히 이렇게 탁탁 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변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머신러닝이나 회귀 분석 같은 데 많이 쓰는 칼만 필터를 적용을 해놨고요. 이거를 쓰면은 이제 예측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 같은 경우 쓰면은 좀 이렇게 맑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부드럽게 엄밀히 따지면 그냥 중간에 평균점을 잡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필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식을 각 이제 축별로 해서 수식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각 필드 수집되는 필드들에 다가 이제 연산을 해서 그 값을 출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우리가 원하는 그 모션의 그 질감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센서값 같은 경우는 총 한 5가지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PR 센서 이제 보통 9가지 센서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거의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센서나 아니면 조도 센서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뭐 심박수나 그런 것들도 아마 수집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스마트폰으로 전송도 되니까 수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수집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접속자를 여러 명이 접속해서 데이터를 여러 명이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그걸 만들기 위한 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집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 쪽을 보면 이제 여기서 네트워크 기반이다 보니까 IP랑 포트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커넥터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클라이언트 커넥티드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석세스풀이 나옵니다. 연결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속도든 뭐 이렇게 몇 가지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쓰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불필요하게 전송하는 거는 뭐 의미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센서 값을 전송하기 누르면 전송되는 이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력값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중력값이 지금 현재 1G죠. 이제 1G를 제가 100을 곱해서 전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변화율에 따라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각도가 변하는 거는 이 변화율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절대값으로 변환이 되지만은 시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1G고 이렇게 해도 1G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거는 시부의 절대값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움직이게 되죠. 이거는 지금 중력값 기준으로 해서 XY에 받는 그 중력값을 역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산출되는 절대값입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돌리면은 중력값이 가속도값이 바뀌기 때문에 좀 약간씩은 이렇게 느껴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도값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오는 값입니다. 시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이게 보면은 부드럽게는 움직이는데 템포가 좀 느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칼만 필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 필터를 한번 빼고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필터를 체크를 풀면은 바로 필터가 빠진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좀 산만하게 떠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대신에 저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는 시간은 대단히 빠르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소음도 심해지고, 이 원시 데이터는 동일한데 이거는 다 서버에서 필터링을 거치냐 혹은 거치지 않는 원시 데이터를 출력할 것이냐, 그건 거기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데이터로 수집할 때는 원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무엇인가 쓸 때 용도에 맞춰서 그 필터링을 거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출력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으로 필터링을 하지만 정작 저장되는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막 떠는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재생할 때는 필터링을 별도로 거쳐서 재생을 하게 되죠. 필터링을 거친, 그러니까 어떤 로직을 거친 변화된 데이터를 다시 복구되진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정보의 가치성으로 보면 원시 데이터가 가장 높습니다. 그걸 갖다가 용도에 맞춰서 변화시키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소리가 많은, 소음이 심하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보통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필터를 적용을 시켜서 움직일 때 소음이 없도록, 움직일 때 소음이 극히 없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스무스나 파워 같은 PID 값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또 움직임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래서 현장에 맞춰서 설정하도록 하면은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새로운 데이터 수집 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